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결국 198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확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계속 뒤로 밀리고 예.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 다 팔자세를 보여줬는데요. 왜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이 비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그렇다면 이 투자 심리는 또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자신감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월달 이후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좀 랠리가 이어졌는데 일단 뭐 상하이 쪽에서 있었던 그 G20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합의가 암묵적인 합의 이후에 그 이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신흥통화 강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저점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지수가 올라온 거에 비해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을 같이 이제 좀 쏟아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만들어낼 만한 요인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옐런 의장 그 이제 코멘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옐런 의장이 일단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그널을 어떻게 시장에다가 내어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쥐락펴락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쨌든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뭐 개별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전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넷 옐런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시장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어제 더 많이 밀렸습니다.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여주면서 1%에 가까운 어제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도 그렇다 치고 코스닥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업종 지수로만 놓고 지금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구간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어느덧 700선 위쪽까지, 그러니까 700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코데지 컴바인에 대한 지수 왜곡 현상이 지속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코스닥을 쉽게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기관 매도 물량을 뭐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좀 조정을 지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압축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놓고 이제 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에 빠른 순환매가 뭐 지속적으로 최근에 한 1, 2주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공백 상태에서 기관이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빠르게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이다 보니까 3월 잘 정리하고 또 4월의 문을 열어야 될 텐데 4월에는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증권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도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시장 급 변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4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뭐 기업 실적이 좀 잘 나와야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로에 대해서는 그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시장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갖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지수 밴드를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 보통 보면은 1950선에서 2050선이 에버리지입니다. 근데
지금 뭐 2000선 부근, 뭐 1900 후반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50포인트, 아래쪽으로 50포인트 사실 큰 의미 없는 지수 전망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이 확실히 뭐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화학이랑 정유 이쪽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익이 증가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본다라고 하면 4월 증시 사실 뚜렷하게 뭐 강한 뭐 안도 랠리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지수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 외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정유화학 업종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 시마다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외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배틀을 짧게 잡고 단기 조정 시에 뭐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개선이 두드러질 만한 정유화학 업종, 특히나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자라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다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 관련주들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림, 비엔코, 한샘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상승을 한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그 안에서도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정유, 화학 뭐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이 추정치가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유, 화학 섹터 말고는 철강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사 같은 경우에는 뭐 ABC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는 뭐 아몰레드고 그다음에 이제 그 B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건자재 그러니까 빌딩 머티리얼 그리고 C가 이제 코스메틱인데 어제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그 B 쪽 그러니까 이제 건자재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뭐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 이제 뭐 착공이 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대부분의 증권사 논리들이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 하에 이제 건자재들이 뭐 고점 부근에서 위치해 있으면은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작년에 그 3분기 때 이제 뭐 피크를 찍고 거의 뭐 주가가 한 50%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좀 저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LG 하우시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대림 비엔코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대림 비엔코까지 탑픽 종목 건재제주 안에서도 꼽아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한 반면에 영진약품은 50주 신고가를 하늘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중소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건지 특히나 대형주는 왜 약세를 보이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강한 모멘텀,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러한 이제 수출 이슈들이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레벨업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제약주에 대한 관심 자체가 대형주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뭐 중소형 제약사 위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제약주 뭐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오르고 나서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한 6개월, 1년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보는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개발 신약이나 뭐 개량 신약 이렇게 특화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뭐 기업들 뭐 좀 요약을 해보면은 보령제약이나 유나이티드제약 그리고 이제 뭐 한울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삼진제약 뭐 이런 기업들 중소형 제약사 위주로 좀 길게 보는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모멘텀별로도
종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딱히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지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에 손이 나가는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차라리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수급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든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종목을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알로코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는 뭐 철강 그리고 정유화학 이쪽 섹터가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강 쪽보다는 비철금속 특히나 최근에 산업이나 이제 트렌드를 좀 보면은 알루미늄 소재가 고급화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이제 뭐 IT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로코 같은 경우가 그 알루미늄 수직 계열화한 대표적인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산업 트렌드 변화를 찾아서 알로코라는 기업 좀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 접근 가능한 알로코까지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